오늘 새벽에 있었던 경기였고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팬들, 이 경기를 보신 팬들은 또 올드 트래포드를 찾은 현지 팬들은 사실 좀 화가 많이 났을 거예요. 이 중간에 포커스경이 한번 나왔죠? 네, 카메라에. 예. 근데 사실 기분이 좀 나빠 보이진 않았습니다. 굉장히 좋아 보였는데 아마 그거는 뭐 필 존스 때문이지 않았을까. 필 존스가 네. 지금 709일 만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맞습니다. 소속으로 경기에 나섰죠. 근데 예. 잘했어요. 저는 솔직히 필 존스 때문에 느껴지는 구멍은 하나도 없다고 봅니다. 나는 오늘 한정 오히려 바람보다 나은 구석도 좀 있었다. 저는 그래도 바람. 아니 그러니까 나도 그래도 나도 저는- 그래도 바란이야. 나도 예. 그래도 바란인데 예. 오늘 필 존스가 그만큼 그래도 수비적으로 괜찮았다는 얘기죠. 아 맞아요. 예. 네. 랑닉 감독이 이제 필 존스에 대해서는 이런 코멘트를 했습니다. 프로답고 훈련도 열심히 한다. 1년 이상 못 뛰었기 때문에 이 또 복귀전이었잖아요. 그래서 또 칭찬받을 만한 경기력이었다라고 맞아요. 얘기를 했더라고요. 예. 복귀전 생각하면 필 존스 선수가 물론 무티뉴 선수의 득점 때 이제 필 존스가 헤딩으로 클리어한다라는 것이 이제 중앙으로 가다 보니까 실점에가 근데 빌미 아닌 빌미가 되긴 했지만 나는 그거는 필 존스 탓은 아니라고 봐요. 예, 네. 사실 오른쪽에서 크로스 준 게 잘못이었어요. 네, 그거는. 그렇죠. 그러니까 왼쪽에서 이제 크로스 올라오고, 예. 그러니까 맨유 입장에서 이제 왼쪽이죠. 그리고 울브스 입장에서 이제 오른쪽이기 그렇죠. 때문에 지금 하위권들 다 포함해도 울버햄튼이 리그 최소 득점 2위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이 울버햄튼에게 한 골 실점하고 무득점으로 패배를 했습니다. 이 42년 만에 울버햄튼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홈에서 승리를 따내면서 정말 기분 좋은 역사를 쓰게 됐고, 네. 울버햄튼은 전반 내내 맨유보다 좋았고, 그리고 후반에 또 로앙사이스 프리킥으로 또 한번 골대도 맞췄고, 맞아요. 네, 좋은 장면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뭐 맨유도 호날두 뭐 골 몹사 선언되고 이런 장면이 있긴 했습니다만 어찌 됐건 무득점으로 경기를 마무리했다는 게 패배할 수밖에 없었던 가장 큰 요인이 아니었나. 예, 그것도 있어. 후메네베스가 하퍼발리로 때렸는데 그렇죠. 그거 데하가 막아낸 것도 있었어요. 전반전에. 예. 데야가 요새 열일하죠. 데하 잘 막죠. 예, 근데 잘 막으면 뭐하나요? 이제 전방에서 득점이 나와야지 이기는데. 예. 사실 이제 그 잘 막으면 뭐하냐, 득점이 있어야 이기지, 이게 울버햄튼한테 해당되는 맞아요. 맞아요. 왜냐면 조세사가 되게 괜찮은데, 네. 물론 뭐 최근에 약간 오락가락한다는 평가는 있지만 조세사가 되게 잘해주는데 전방에서 골이 안 터지니까 이게 이길 수 있는 경기도 비기고 이런 케이스가 좀 많았었는데, 그쵸. 오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전은 결국 울버햄튼이 1대0으로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저희가 얘기를 해봐야 될 게 이제 랑릭, 그러니까 탈곡기 오늘 주제가 랑릭이에요. 랑리 감독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이런 좀 전술적인 접근이 과연 괜찮았느냐, 네. 이제 이런 부분을 조금 살펴볼 예정입니다. 일단 저는 경기 보면서 가장 크게 느낀 건 맨유 중원에 어떻게 보면 이런 빌드업을 좀 전개를 해야 되고 탈압박 이후에 전진 패스를 넣어줘야 되는 이 선수들이 일단 전 제 역할을 하지 못한 것도 있다고 보고, 전술적으로도 너무 맨유 중원이 좀 텅텅 비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은 들었어요. 경기를 보면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랑리익의 축구라는 게 하이프레스를 중심으로 굉장히 많은 공격진을 두다 보니 네. 이 중원의 숫자가 좀 부족해진다라는 단점이 있는데, 이날도 맨유가 빌드업 전개할 때 보면 맥토미니 마티치 라인이었잖아요. 이 맥토미니 마티치 라인이 전진 패스라든지 탈압박에 있어서 저는 울버햄튼 중원과의 싸움에서 완벽하게 이기지 못했다고 봅니다. 저는 완패라고 생각해요, 진짜. 예. 그러니까 카바니를 좀 변칙적으로 기용을 했잖아요, 이날. 네네네. 완전 호날두처럼 올려 쓰는 게 아니라 살짝 공격형 미드필더 반경을 주면서 미드필더 진영까지도 영향을 좀 미칠 수 있게 이런 식으로 기용을 하긴 했는데, 저는 이게 큰 효과를 보지는 못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미드필더 숫자를 2명이 아니라 이제 카바니나 호날두가 번갈아 내려오면서 3명이 됐는데, 이게 울버햄튼은 4명 아니면 5명이 됐어요. 순간적으로 미드필더에서 숫자가. 그러니까 맨유가 순간적인 숫자 싸움에서 계속 밀릴 수밖에 없었죠. 그러니까 저는 이 랑닉 감독이 결론적으로는 이 울버햄튼의 빌드업 자체를 측면으로 제한하려고 했다라는 인상을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이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호날두가 그래도 위쪽에서 머무르는 시간이 많았고, 저희가 뭐 히트맵도 같이 띄워드릴 테지만 네. 호날두가 위쪽에서 머무르는 시간이 많았고 카바니가 비교적 아래쪽에서 이제 이선 쪽에서 활동 반경을 가져갔는데, 이 카바니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건 결국은 활동량입니다. 네. 근데 이 선수가 활동량을 바탕으로 계속해서 압박을 해주다 보니까 이게 자연스럽게 울버햄튼이 중앙 지역보다는 측면 위주의 빌드업을 풀어갈 수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상황에서 호날두, 카바니 오른쪽으로 갔을 때는 그린우드가 그 역할을 했을 거고, 왼쪽으로 갔을 때는 이제 또 산초가 그 역할을 해줬어야 되는 게 맞는데, 네. 이 세 명의 공격수가 동시다발적으로 압박을 하면서 여기서 이제 볼 탈취를 이뤄내고, 그 이후에 많은 숫자의 공격진을 바탕으로 맨유가 좀 역습을 전개하는 이런 그림이 좀 나왔어야 됐는데, 저는 여기서 울버햄튼의 대처가 좋았고, 이거에 대해서의 랑릭은 그 이후 상황에서의 대처는 조금 미비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이
이날 무티뉴랑 네베스의 히트맵이라든지 활동 반경을 보면은 되게 전진해 있습니다. 앞쪽으로 쭉 전진하니까 맨유 3선이 자연스럽게 이 두 선수의 전진을 막기 위해서 조금 앞쪽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수비 라인과 3선의 공간 사이가 좀 열리게 되는 그렇죠. 그런 문제점이 발생을 합니다. 근데 네. 트랭캉이랑 포덴세가 여기를 기가 막히게 계속 파고들어요. 물론 트랭캉 쪽보다도 포덴세 쪽이 중앙지향적인 움직임을 훨씬 더 많이 가져갔습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이 맨유의 뒷공간, 이 3선 라인의 뒷공간이 자연스럽게 노출이 되게 됐고 이 노출된 공간에 의해서 포덴세가 하프 스페이스 반경에서 이런 침투를 상당히 적극적으로 가져갈 수가 있게 되죠. 이 점은 트랭캉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근데 굳이 비교를 한다면 트랭캉은 조금 더 사이드라인 쪽에서의 직선적인 움직임이 많긴 했어요. 이 무티뉴랑 네베스의 이 전진을 아무래도 맨유 3선이 제대로 틀어막지 못하다 보니까 이 3선의 커버, 그러니까 3선이 수비 커버하는 데 있어서의 과부하가 조금씩 걸릴 수밖에 없었고 네. 안 그래도 맨유 3선 솔직히 말하면 문제점 많습니다. 느리고. 네. 네. 탄압박 잘 안 되고 그쵸. 그리고 여기서 전진 패스 넣어줄 수 있느냐? 저는 이것도 안 된다고 봐요. 근데 이런 동시다발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는 삼선이 수비 커버에까지 어떻게 보면 좀 영향을 받다 보니 여기에 있어서 뒷공간에 대한 커버가 저는 제대로 되지 못했다. 그리고 여거는 저는 라즈 감독의 접근 방식이 상당히 좋았다고 봅니다. 저는 이거 경기 때 살짝 느끼고 경기 끝나고 나서 히트맵 보면서 이제 확인을 해봤더니 확실히 반경 자체가 이 포덴세 쪽에서 중앙지향적인 움직임을 되게 많이 가져갔더라고요. 그러니까 전반전에 포덴세 쪽에서 하프스페이스 쪽을 공략을 하면서 울버햄튼이 슈팅 숫자도 많이 때렸고 전반전에 이미 울버햄튼은 시즌 평균 슈팅 숫자를 넘어섰어요. 19개를 때렸어요. 울버햄튼이 전체. 이날 전체를 놓고 봤을 때. 근데 울버햄튼 19개 이거 2배예요 거의. 자주 나오는 수치가 아니에요. 네. 심지어. 근데 물론 이제 울버햄튼답게 전반을 지배했음에도 득점은 하지 못했죠. 근데 마찬가지로 맨유도 득점을 하지 못했고 그렇죠. 후반전에 울버햄튼은 뭐 어찌됐건 이 클리어링 상황에서 무티뉴가 골을 넣긴 했지만 한 골을 넣었고 맨유는 득점을 못했다는 게 이날 경기 결정적인 패인입니다. 어쨌든 축구는 골을 넣어야 이기는 스포츠니까. 그럼요. 이 맨유가 3백으로 전환을 하죠. 예. 그러면서 루크쇼를 좌측 스토퍼로 이제 배치를 합니다. 그래서 3-4-3 내지는 3-4-1-2 형태로 포메이션 변화를 택합니다. 근데 이 브루노 페르난데스를 투입한 이후에 부페가 활동 반경 자체를 측면 쪽, 그러니까 우측 사이드라인 쪽에서 많이 가져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네. 좌측은 누가 있느냐? 이걸 레시포드가 합니다. 근데 결론적으로는 이 호날두랑 카바니가 투톱을 서고 좌 레시포드, 우 브루노 페르난데스로 배치된 이 형태가 저는 그렇게까지 맨유가 후반전을 풀어가는 데 있어서 득이 됐다고 보진 않아요. 왜냐면 레시포드가 좌측으로 들어가면은 이거는 뭐 일반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중에 하나인데 측면 수비 라인은 자연스럽게 헐거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제 루크쇼가 센터백 라인으로 내려가면서 후방 수비 숫자가 많아지긴 했지만 그리고 이걸 보면 결국에는 이 마지막 득점이 나온 무티뉴의 득점이 나온 그 장면만 놓고 봐도 루크쇼 쪽에서 올라왔잖아요. 루크쇼 쪽에서 네. 올라왔고 그 라인에 항상 있었던 건 레시포드예요. 그래서 아다마 트라오레 돌파를 허용하게 됐고 이 클리어링 상황에서 무티뉴가 결국에는 마무리를 하면서 이날 경기 결승골이 완성이 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3백으로 전환 그리고 이 좌측 수비 라인의 헐거움을 결국에는 이 랑닉 체제에서의 이 전술 변화가 저는 올바르게 커버했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어요. 이런 변화 자체는. 그래서 어찌됐건 저희가 첫 번째로 짚어드렸던 게 중원이 너무 텅텅 비었고 네. 두 번째 울버햄튼이 맨유의 이런 전술적인 접근에 유연하게 대처한 것에 비해서 랑릭은 그 후속 대처가 저는 썩 좋았다고 보진 않고요. 그리고 3백으로의 전환이 어떻게 보면 물론 이제 축구가 결과론적인 스포츠이기 때문에 만약에 3백으로 전환해가지고 레시포드, 브루노 페르난데스, 뭐 호날두 다 살아났으면 아 역시 이거는 랑릭볼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변화를 시도하고 유연적으로 변화를 시도한 게 이날 경기 승리의 요인이 됐다고 말할 수 있었겠지만 그렇죠. 결국 결과는 패배입니다. 그러면 이 3백으로의 전환 역시도 저는 득보다는 독이 됐다라고 평가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울버햄튼이라는 팀을 올 시즌에 득실을 생각을 했을 때 이 팀의 순위랑은 별개로 맨유가 올드 트래포드에서 저는 이거는 비교도 안 되는 경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챔스에 도전하는 팀이라면. 그쵸. 근데 졌잖아요. 그리고 이제 선수 교체 그리고 선발 라인업에서 특히 삼선 쪽에서의 선택에 분명 아쉬움이 있었고 이거는 저는 감독의 책임이 무조건 있다고 봅니다. 네. 근데 이제 그렇다고 해서 이 랑릭이 그러니까 완전히 비판만 받아야 되느냐라고 한다면 저는 그건 약간 시각을 좀 다르게 보는 게 일단 판단을 좀 보류해야 될 것 네. 같아요. 아직 랑릭 체제 하에서 경기 수가 그렇게 많지 않았고 그리고 이 랑릭
물론 이제 콘테 감독은 이제 8경기를 치르면서 리그에서는 정말 순항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랑닉 특유의 그런 하이프레스 카운터 어택이 저는 완전히 맨유에 지금 자리 잡지 못했다고 보거든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판단 자체는 좀 보류해야 될 여지가 있지만 이날 경기만 놓고 보면 이건 맨유 입장에서 졸전이 맞고 그 졸전에 대한 가장 큰 책임은 누구한테 있느냐? 저는 선수 개개인보다도 이거는 랑닉 감독에게 그래도 책임을 묻는 게 좀 맞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번리전은 승리를 거뒀습니다만은 노리치 시티전 굉장히 어렵게 경기하다가 1대0으로 승리를 거뒀고 그다음 뉴캐슬 유나이티드전에도 굉장히 어려운 경기를 펼쳤고 그러니까 번리전을 제외하면은 최근 이 3경기 중에서 2경기 2경기까지 포함하면 최근 4경기 중에서 3경기가 사실 랑닉 감독 특유의 이 하이프레스가 제대로 발현됐다? 저는 이거 되게 어렵게 보거든요. 그리고 랑닉이 전 경기가 좋았을 때 라인업 변화를 크게 안 가져가면서 다음 경기에 임하는 것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물론 저는 굳이 뭐 좋았던 라인업을 바꿀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을 맞아요. 하긴 그것도 합니다만 맞죠. 이 부분에 있어서도 저는 물론 이제 변칙적인 수가 있으면 좋겠죠. 근데 뭐 왜 랑닉은 뭐 맨날 뭐 이거 전 경기 좋았는데 이번 경기 안 바꾸고 그냥 그대로 막 내냐 막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의 판단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네. 뭐 덕현이 말대로 지켜보긴 해야 됩니다만 슬슬 랑닉도 책임을 져야 하는 부분들이 늘어날 수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울버햄튼처럼 이렇게 득점력이 약하고 뭐 물론 이제 수비적으로 좀 단단할 수 있겠죠. 이런 팀을 상대로 저는 실점을 허용하고 무득점에 그쳤다는 것 자체는 맞아요. 굉장히 실망스러워. 그러니까 홈에서 패배도 패배야. 근데 무득점 패배잖아. 무득점? 예. 1실점 패배라는 게 그러니까요. 이게 맨유 팬들 입장에서는 제일 좀 실망할 만한 포인트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